안녕하세요. 로타리에서 만나요. 저는 서울 화산 로타리 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전미옥입니다. 오늘은 지금 성수동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울숲 부근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아주 요즘 핫하다고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KOA 사무실 공간이 있는데요. 우리 유동주 대표님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단은 KOA 회사의 이름 또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유동주 대표님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누추한 곳이지만 로타리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거에 저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개발도상국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개발도상국 몽골, 필리핀, 태국 뭐 이런 곳들 쭉 돌면서 국제기구에서 내 뜻을 펼치겠다 이런 꿈을 키우면서 활동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소셜벤처라고 하죠.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를 해결하려는 소셜벤처를 창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공간에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2022년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KOA는 아까 저 교수님께서 KOA 이름도 말씀해 주셨는데 KOA는 처음에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이 일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가는 길에 이렇게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이제 Knocking on Heaven's Door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회사 이름을 그러면 Knocking on Africa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 앞자를 따서 KOA라고 지었었던 건데 그렇구나.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소외계층이 계신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과 함께 문을 두드리면서 비즈니스 하고 있다고 해서 Knocking on A 해서 A는 저희에게 이제 Hidden Value, 세상에 숨겨진 가치들을 문을 두드려서 저희가 브랜드도 만들고 솔루션도 만든다라는 의미고 저희가 이제 브랜드들을 만들다 보니까 브랜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사실 2년 전에 남산 모퉁이에 이제 Sustainable Habit이라는 지속 가능한 습관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공간을 하나 오픈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Sustainable Habit 서울숲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고 같이 체험해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트렌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길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간에 의식주와 무관하면 안 팔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 적용을 좀 해보면 사실 르캐시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르홈, 뭐 르우드 이런 경우에는 뭐 가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데 이게 또 여기에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으로 또 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의식주가 다 이렇게 합체된 공간으로 올해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기에 제가 캐시미어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래서 캐시미어, 여러분들 캐시미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이렇게 따뜻해 포근해 막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같이 옆에 계신 분이 이거 너무 사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또 아까 비니가 있어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너무 포근해 보이고 색깔이 그린 연두라서 한번 써볼게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가 뭐냐면 르캐시미어예요. 그 보면은 그 브랜드명에 다 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르캐시미어 브랜드를 만드시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국제협력 관련되는 쪽으로 또 계속 일을 하셨고 또 코이카에 또 파견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남다르게 요 이제 첫 번째 브랜드를 선택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KOA라는 회사는 크게 브랜드와 솔루션 파트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파트는 모두 다 르가 붙어 있고 이름 앞에 그 다음은 소재예요. 제가 몽골 그리고 뭐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렇게 다니면서 그리고 아프리카도 이제 처음에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현지에서 되게 가능성 있는 경쟁력 있는 소재들을 발굴해서 그 소재를 친환경 기술에 접목해서 그 현지의 소외계층 분들하고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 브랜드 철학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그 가치가
길게 연결되는 그 브랜드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앞에 르는 불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더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long life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을 이러한 가치의 경험을 최대한 길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르를 붙이게 됐고요. LE를 붙이게 됐고 몽골에 있는 유목민들하고는 르 캐시미어,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소수민족 여성분들하고는 르 코튼, 르 실크,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살림 일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르 우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재에 르를 붙여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르 캐시미어는 로타리하고도 인연이 많아요. 이따가 로타리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2004년도 5년도에 그 코이카라는 공적 개발 원조를 담당하는 기구의 이제 국제협력요원으로 파견을 나가서 몽골에 정말 오지 사막에서 지냈었는데 그때 국제 로타리, 그리고 한국 로타리, 그리고 몽골 로타리 이렇게 다 같이 몽골에 나무 심는 프로젝트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유목민들이 염소들을 방목을 하고 그 염소에 자연스럽게 여름이 되면 빠지는 털이 캐시미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제가 비즈니스로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당시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무 심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난 이제 소재가 캐시미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산자들하고 함께 만드는데 사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제품을 통해서 판매 플랫폼을 만드는 거, 또 그다음에 이익이 나면 또 가치를 또 쉐어하는 부분,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할 거고, 사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 후배들도 제품들을 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다 판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이제 브랜드를 잠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르 캐시미어는 이제 몽골에 저희가 처음에 2014년도에 6 가족하고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유목민 6 패밀리랑 같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292 패밀리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몽골에서 가장 큰 규모로 생산자 조합을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약속을 했던 게 그러니까 마케팅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년, 6년간은 생산자 분들하고 어떻게 좋은 가버넌스를 만들고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짜느냐에 정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몽골 유목민들하고는 같이 첫 번째 초지를 보호하자. 그래서 초지의 그 면적을 정해놓고 이 면적에 초지가 감당할 수 있는 가축의 수를 계산해서 이 숫자 이상은 기르지 말자라는 게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는 초지를 A, B, C 지역으로 나눠서 올해는 A 지역에서 방목을 하고 내년에는 B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지역에 초지가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우리 왜 산의 생태계 복원하려고 지리산에 뭐 휴지기를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환 방목을 하는 걸 약속했고, 세 번째는 원래는 캐시미어가 사냥이 추위를 견디려고 털이 저절로 이렇게 속털이 자라고 이게 3월, 4월 되면 여름이 오니까 저절로 빠지거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몸에 붙어 있으면 땀띠도 나고 막 사냥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 보면 왜 막 풀숲에 몸을 막 비비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빠지는 털만 이제 채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동물에게 해가 가지 않는 이런 저절로 빠지는 털만 채취하는 교육을 한 거죠. 요 약속을 했을 때 저희가 원래보다 더 큰 가격을 주고 이제 수매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셨던 인도네시아 우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약간 홀딩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밥벌이를 하려고 산에서 이렇게 벌채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하는 대신 다른 일거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인도네시아 시골에 되게 좋은 목재로 지어진 집들이 남아 있는데, 폐가들이 그 폐가에 있는 목재를 재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그마한 가구나 스테이셔너리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케팅적으로는 1년 번호를 각인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서 이걸 사시면 이 번호가 매칭된 나무가 필요한 곳에 심기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번호를 찍으면 그 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냥 단순히 소비를 한 게 아니라 이 소비가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의미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과정들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말 진정성 있게 활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6년간은 사실 이 부분에 엄청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로타리에 계시는 많은 마케팅 전문가나 그런 분들께 조언을 받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런 스토리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업가 정신을 갖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 인터랙트도 있고요, 로타렉트도 있는데 이제는 또 한참 후배가 됐죠. 그래서 이 그 후배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진짜 지금 뭐 인터랙트, 로타렉트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은 벌써 기업가 정신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내 문제로 연결된 그 지점에 그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 것인가. 누구는 정치인이 돼서 푸는 방법도 있고, 누구는 기업가가 돼서 푸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 방식으로 이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것이 저는 기업가 정신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타렉트, 인터랙트 이런 청년들, 그리고 로타리의 우리 진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작게 시도를 해보다 보면 그게 이제 기업이 되고, 그게 이제 또 이윤을 창출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로타리 같은 이런 봉사와도 연결이 되고 하는 이런 선순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로타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2022년 이 지금 테마가 보면은 봉사로 삶의 변화를인데, 저 자신도 로타리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 유동주 대표 입장에서도 또 많은 분들하고 인연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그 로타리 평화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느 시기가 너에게 가장 황금의 시기였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주저없이 대답하는 시기가 로타리 평화센터에서 그 공부했던 그 시기예요. 사실 제 인생을 바꿔놨던 그 공간은 몽골이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몽골에서 그렇게 킵 몽골리아 그린이라는 로타리의 대규모 그 식목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몽골을 푸르게라는 그런 프로젝트에 현지에 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로타리 분들이 오시면 그냥 같이 도와드리고 저도 참여하고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평화 장학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로타리 피스 펠로우라는 걸 처음 알았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도 펠로우십이라는 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너무나 어메이징한 진짜 경험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타리는 어느 지역이든 다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만났던 제가 갔던 공부했던 곳에 지역에 계신 로타리 분들이 저의 거의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주시면서 많은 영감을 주셨고, 그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하시는 봉사활동들에 저희도 참여를 하게 됐고, 당시에 쓰나미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했던 기억이 나고요. 세 번째는 로타리 평화 펠로우가 정말 다양한 분야에 계셨던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평화센터에서 실제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경험을 발전시켜서 같이 협력하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펠로우들에게 받는 영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교수님에게만 받는 영감이 아닌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온 펠로우들에게서 받은 영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뭘 한다 하면, 그때 만났던 아프리카에서 왔던 펠로우가 동주, 너 여기서 이거 한다면 우리 가나에 이러한 친구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그게 막 연결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했던 시기, 그 단초를 만들었던 시기여서 사실은 너무나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은 로타렉트나 인터랙트 친구들한테 정말 강추하는 프로그램이고, 이러한 프로그램 계속 이렇게 있게 해주신 로타리언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희 평화 장학생들끼리 우리 로타리나 또 사회에 더 어떻게 기여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의 논의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평화 펠로우들끼리 또 조직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책임 의식을 갖고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사실 우리 그 로타렉트도 있지만 인터랙트의 이 청소년들이 지금부터 진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제 평화 장학생으로 또 돼서 가면 더 좋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희가 어쨌든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로타렉트 친구들에게 같이 어떻게 영감을 주고 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좀 사명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선배님들하고 함께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로타리 이야기. 네. 나에게 로타리란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요? 사실 뭐 많은 감정들이 막 드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기업가 정신 말씀 나눴을 때 세상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이 문제를 내가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방식으로 풀어나가게 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한 활동의 시작을 해준 것 같아요, 로타리가. 그리고 게다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문성을 더 갖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닌 여러 명의 힘이 합해졌을 때 그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어떻게 보면 진짜 로타리란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저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사회 문제 해결로 확대하게 해준 그런 존재? 어떻게 보면 생태계? 네. 그런 것들이 로타리였던 것 같아요. 그 40이 되셨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어쨌든 3040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로타리 안에서 소셜 벤처다운 이런 어떤 지역과 함께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아주 작더라도 그런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로타리안으로 함께 만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고요. 제가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런 활동들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어떻게 로타리언으로서 같이 함께 하고 있을지 더 고민하고 자문도 여쭙고 하면서 이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간은요, 르스페이스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이 폐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색다른 공간인데 이 공간에 대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공간은 지금 가오픈에서 첫 손님들로 지금 첫 게스트로 로타리 교수님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브랜드들을 이제 론칭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제 이게 잘 팔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물론 이제 유목민들하고 뭐 소수민족 여성분들하고 브랜드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는 있지만 또 다른 쓰레기를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의류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폐기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들여다봤더니 이러한 의류 폐기물 문제가 기후 변화에 컨트리뷰션 하는 게 산업군에서 2위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내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좀 약간 소위 요즘 말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한번 다시 재활용해 볼 수 있을까? 그럼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류 폐기물, 폐플라스틱을 모으고 다시 이걸 재생 소재화해서 다시 제품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은 요즘에는 서큘러 패션이라고 해서 순환 패션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순환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분들하고 같이 공감해보고 체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롱라이프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스페이스 르가 이제 여기에 제목이고요. 그래서 공간 오시면 지금 보시듯이 다 원형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환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 뒤에 보면은 무언가 숄로 보이는 그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원의 재생산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니트 의류를 만들 때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 의류 자투리가 발생하고 그리고 다 입고 이제 우리 뭐 의류 수거함에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것들이 뭐 개발도상국가로 가기도 하고 소각되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다시 수거해서 저희가 이제 뽀개 가지고 캐시미어 충전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과정에서 유실된 재료들과 의류 폐기물을 모아서 뽀개서 이제 충전재를 만들었는데 요즘에 뭐 덕다운이니 뭐 이런 동물권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시미어는 따뜻하니까 그 안에 충전재를 만들었고 이 겉면은 이제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만든 리사이클드 나일론으로 만들어서 안에는 캐시미어 충전재를 넣고 겉은 이제 폐기물을 활용한 소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패디드 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에는 다양하게 이런 폐의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그 메이커 스페이스로 해가지고 청년 예술가들이 함께 이렇게 작업을 만들어가지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게 지금은 순환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자신의 전시 공간이 없는 작가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번 달은 순환, 다음 달은 옷의 순환, 그 다음 달은 플라스틱의 순환, 뭐 이런 식으로 강론으로 들어간 순환의 주제전을 계속 할 거고요. 저 안쪽에 보면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으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걸 리폼해 보거나 실제로 이거 커스터마이즈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3D 프린터, 자수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취직도 있지만 창직이라든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개발도상국과 관련돼서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찾아오거나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대부분은 하지 말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길이고 그리고 섣불리 시작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근데 하지만 이 사회가 일단 이 로타리나 이런 따뜻한 문화들이 좀 확산돼서 실패를 좀 용인할 수 있는 작은 시도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생태계가 먼저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고요. 그러한 생태계가 뭐 좀 같이 갖춰진다면 청년들이 정말 많은 시도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왜 저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말씀 나누는 과정 중에는 제가 이것도 만들었고요, 이런 것도 잘하고 있고요 하는 이야기만 하지만 뒷단에 엄청난 많은 실패들도 있고 시행착오들도 있었고 뭐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에 가서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몽골로 돌아가고 뭐 그리고 인도네시아 가서 또 뭐 하던 사업이 중단이 되기도 하고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존버하자. 정말 미션이 분명하고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분명하다면 버텨주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정말 내 문제에서 시작을 하자. 보통 성공한 사업가들의 가장 많은 특징이 내 문제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비즈니스로 시작했을 때 중간에 힘든 과정들도 버텨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도 저는 있었고 그런 부분들의 우리의 미션을 이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도움도 청하고 그러면서 본질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안함과 싸움이잖아요. 저의 청년 시절을 돌아봐도 불안함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거든요.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 내가 몇 살에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의 싸움이었는데 저는 창업을 하고 되게 좋았던 부분은 불안함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불안한 이 시기에 내가 이 불안함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좀 조금의 자신감들이 조금씩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청년분들도 작은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서 좀 쌓아가면 좋겠다. 하지만 이 성공하신 여러 우리 로타리언 분들 그리고 사회에 계신 선배님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좀 만들어 주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나이가 55세, 55이 올해 됐는데 1월 달에 또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청년 사업가에게 더 제가 영감을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을 또 몽골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이 소셜 벤처 스타트업에게도 또 많이 확산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좋은 성과를 내실 것이라고 보고요. 로타리에서 만나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